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워렌 버핏 또 팔았다. 경제 대위기 이미 진행 중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최근에 워렌 버핏이 지분을 계속해서 팔아치고 있고 현금 비중을 진짜 워렌 버핏이 90세가 넘는 나이가 되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현금 비중을 이제 지금 챙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경제 위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또 처분 지분율 10%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니까 지분율 좀 있으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특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금융주 중에서도 워렌 버핏이 특히 아끼던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꾸준히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미국의 이제 세간에 좀 들리는 떠도는 어떤 그 찌라시죠, 찌라시. 기관들 찌라시를 이제 좀 받아보니까 최근에 연준에서 레포 자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 문제가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준의 레포 자금이 늘어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버핏의 현금 비중이 지금 나날이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댓글 보면 그런 댓글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들아 전 세계 주식 투자 일장인 워렌 버핏도 파는데 거기서 왜 자꾸 토를 다냐 이런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안 온다고 이제 막 그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ETF에 유입되는 자금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즉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돈을 막 미친 듯이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랑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이 사상 최대치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하는 금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져요. 2021년 강세장부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 시장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많은 돈을 시장에 밀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자, 요 지표는 마진 데빗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의 빚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요 이제 진황색 선은 마진 데빗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요 연한색 선은 주가지수입니다. 윌시어 5000 지수. 이제 미국의 어떤 주가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최근에 조금 상승 추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2021년 당시 주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빚은 그 정도 안 늘었다라는 거예요. 신용 융자금이 더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사실 빚이 늘다가 줄면서 닷컴버블 터지고 빚이 늘다가 줄면서 금융위기 터지고 이런 식의 패턴이 이어지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의 빚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돈들이 많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빚이 늘지 않은 채 시장만 오르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추측을 했을 때 이 마진 데빗은 어쨌든 미국 시장 투자자들의 빚이 대부분입니다. 그쵸? 미국 쪽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빚이 대부분이고 외국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매수 대기 자금은 마진 데빗에 안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ETF나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들어올 돈이 거의 고갈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광기가 서려있는 투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빚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증시도 더 못 올라요. 그래서 증시는 지금 사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움직였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지 않고 사상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 IT 시장이 발전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전 세계 시장의 돈이 미국으로 마치 자석이 빨려들듯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의 돈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 생각보다 지금 미국 노동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일단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9시 반에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업률 발표랑 비농업 고용지수의 발표 현황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변동성이 커지고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률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바닥 수준에서 차근차근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업률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현재 이제 미국 실업률 중에서도 25세에서 34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25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공부할 만큼 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4달 동안 2배가 급증했어요.
2.1%포인트 수준에서 4%포인트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버블 터지기 직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코로나 쇼크 때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재앙이 터졌을 때보다는 실업률 반등 추세가 짧긴 짧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던 당시 수준까지는 필적할 수준으로 지금 실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쇼크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실업률이 단기간에 빠르게 늘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학력 그리고 젊은 나이를 가진 청년들의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맥도날드나 막노동 일자리나 아니면 좀 이제 뭐 노인 일자리나 이런 좀 이제 다른 일자리는 늘더라도 이 젊은이들 충분히 공부를 할 만큼 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 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생긴다라는 게 가장 미국 경제에서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로 실업률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지금의 어떤 형태는 금융위기 터지기 전 내지는 금융이 터지고 난 후 그 전후의 상황 수준하고도 유사할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게다가 현재 미국 고용주들의 일자리 감축 현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일자리 감축이 2022년에 3배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채용을 해야지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일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자리가 2022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해고건이 72,000건에 달했는데 코로나랑 금융위기 이래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일자리도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도 줄어들고 근데 해고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더더욱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경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방 압력을 점점 더 가해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김PB는 1년 이상의 장기 전망을 보는 사람인데 1년 이상의 장기 전망을 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단기 한두 달 시장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당연히 니네가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1년, 뭐 3년 이상 이런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 시장 흐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시장 흐름 같은 경우 라이브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오셔서 또 이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제 2분기를 기준으로 이제 3분기 값도 나올 텐데 미국의 파산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7년 동안 최고치고 금융위기 이래 가장 빠른 수준으로 미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산이라는 건 원래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코로나 쇼크 때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나서 파산율이 줄어들었다가 2022년 이래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평년 수준까지 파산 수준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정상범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한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정상범주 수준은 넘어설 정도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경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 위기의 시그널과 관련이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금 가격이 2007년 1월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금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쭉 올랐는데 2008년 사례를 이제 이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008년의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1년 전에 2007년에 금 가격이 1년 동안 50% 정도 가까이 올랐다. 근데 이게 경제위기 전조였다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1972년 경제 침체 때도 금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73년 경제 위기가 터졌고 73년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50%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큰 하락 추세였다. 근데 그때도 금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즉,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어떤 전조 증상이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건데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와 연준,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화폐 발행으로 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구매력 약화를 방어할 수 있는 것밖에는 금밖에 없다. 그 구매력의 악화를 방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크게 경제가 악화되려고 할 때
금이 더 많이 매수세가 몰린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을 활용해서 뭔가 이 달러나 돈을 많이 찍어냈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매력 손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크게 망가지려고 할수록 금의 수요는 더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강하게 침체했던 때를 보면은 금이 좀 많이 올랐고, 금이 큰 변화가 없을 때를 보게 되면 경제가 크지 않은 상태로 뭐 GDP가 타격이 크게 없거나 실업률이 엄청 높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좀 1989년이나 2001년 이때가 좀 그런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즉 금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 경제가 강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이제 리서치 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또 이제 경제 위기를 계속 주장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경착륙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금 가격만으로 봤을 때는 경착륙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금 가격이 30%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 둔화가 강하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경제는 많이 꺾이고, 조금 오르면은 조금 꺾일 가능성이 높고, 금 가격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은 경제가 조금만 침체되거나 안 침체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금값만 보고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리서치 펌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크게 무너질 수 있다, 대공황 이래 최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금값만 봤을 때는 경미한 수준의 경제 위기를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 부자들이 그간 70% 정도가 이제 전체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70%를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면서 금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 또 중국 주식을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큰 어떤 하방 압력을 받기 직전처럼 우리가 보이고 있고, 실제로 노동시장도 악화되고 있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GDP는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경제 리스크에도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금 가격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폭등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서 시장에서 돈을 빼기보다는 상승 베팅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버블 수준과 관계없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시장은 버블이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건 사실 데이터를 보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냐? 버블이더라도 일단 돈이 들어오면 일단 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근에 좀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고 살짝 이게 꺾이려고 하는, 고점에서 꺾이려고 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뭐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심리가 이제 언제 꺾일지 이런 것들은 사건 사고가 터져야 돼요. 어떤 트리거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트리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버티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서 뭔가 장기적인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제의 시황이나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댓글에서처럼 뭔가 당장 한 달 두 달의 어떤 주가 전망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차트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땐 베스트거든요. 왜냐? 가격에는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매할 때 헤지펀드 방식의 롱숏 펀드 방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건 결국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잡을 뭔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시장의 경제 이런 방향성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가고, 단기적인 방향은 차트로 좀 잡아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